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는 증시가 크게 무너져 내렸죠. 제 계좌도 지금 홀쭉해졌습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 주 정리하면서 함께 대응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미국 4대 지수를 먼저 보면요. 다우존스는 2% 하락이 나왔고 S&P 500은 1.9%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더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3.1%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은 0.7% 올라가면서 주식은 떨어지고 채권은 상승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빅테크 중심으로 크게 하락한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하락해버렸죠. 이번 주 5.9%나 빠졌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조정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은 AMD죠. 17%나 조정이 나왔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오라클이 있습니다. 부도 위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존이 있는데요. 150억 달러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B2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연속으로 나오자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의 하락이 커졌던 한 주입니다. 테마 ETF 바로 밑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요. 이번 주는 당연히 정보기술이 큰 조정을 받았는데요. 4.9%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0.7%까지 키워졌고 반대로 상승한 섹터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죠. 1.7%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2% 남게 됐고요. 가치랑 성장을 함께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2.7%로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으로 넘어와서 SCHAD는 이번 주 0.5% 빠져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8.8%까지 키웠고요.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SOXX가 5.6%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3.4%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으로 넘어오면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7.7%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33%까지 키워졌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요. 빨간색 바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번 주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10%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20% 넘는 기업은 메타, 넷플릭스, 팔란티어고요. 이번 주 조정을 크게 받은 기업을 봤더니 마소가 6.8%나 빠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하락률 15%까지 키워졌고 팔란티어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9.3%나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요. 고배당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올라간 기업도 있고 떨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홈디포는 4.4% 조정을 받았는데 에브비 헬스케어 기업이죠. 1.6%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배당주 중에서 조정을 크게 받은 홈디포의 차트를 보면요. 바닥을 찍고 다행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요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바닥권을 선을 그어보면 홈디포는 4월에 저점이 326달러였는데 거의 그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보면요. S&P 500이 이번 주 1.9% 조정이 나왔는데요. 환율은 다행히 1.1%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0.8% 하락하는 한 주였는데요. 증시 하락에 비해서 우리 계좌는 잘 지켜졌죠. 이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달러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순매수를 먼저 보면요. SOXL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8,334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오른쪽을 봤더니 매도에도 SOXL이 있죠.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잦은 거래를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고요. 순매수 2위를 보면 구글이 차지했고 3,3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른쪽을 보면 테슬라가 2위를 차지했는데 매도 금액이 4,400억 원이나 됩니다. 순매수 2위를 차지한 구글의 차트를 보면요. 4월에 저점을 찍고 횡보하다가 7월부터 야금야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때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글입니다.
매도 2위를 차지한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4월에 저점을 찍었고 그 뒤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채널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강심장이 아닌 분들이 투자하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널 하단에 와 있는데요. 390달러입니다. 그리고 탑을 보면 더블탑을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 460달러죠. 여길 뚫고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매수 탑10을 보면요. S&P 500 타이거 제품이 가장 많이 매수가 됐고요. 816억입니다. 그리고 그 외 테마를 보게 되면 에이스 미국 대형 성장 액티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차이나 관련된 ETF가 대거 매도가 나오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직투 거래 내역을 봤더니 SOXL이 가장 많았죠.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투자하게 되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 종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3.8% 추가 상승이 나왔고 EPS는 4% 더 크게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남느냐 이건데 매출 총이익을 봤더니 73.6%입니다. 이걸 75%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0만원을 팔았는데 73만 6천원이 그대로 수익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익이 깡패인 기업인데요. 다음 이제 매출 전망을 봤더니 65빌리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익도 좋은데 매출 성장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젠슨항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랙엘 판매부터 중국 매출 까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블랙엘은 사실상 매진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수요는 많고 공급이 못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매출은 가이던스에서 0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전망이 65빌리언 달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규제가 풀려서 중동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블랙엘을 35,000개 수출 승인이 났고요. 앞으로 칩이 아니라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을 텐데요. 지금 AI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요. 다른 빅테크와 비슷하게 우상향을 그리다가 최근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은 상태죠. 이게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 횡보를 이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잘 해야 다음에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이런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반등해서 기회를 줄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주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투자 포럼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젠슨항이 함께 나왔습니다. xAI와 엔비디아가 사우디의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총 500메가와트 규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인류 신사업 창출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짚어보면요. 에너지 전환을 넘어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큰 전환점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의 투자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랑 젠슨항이 나눴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 중에서 가까운 미래를 뽑아보면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실사용 로봇은 사실상 없습니다. 큰 투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등장하는 법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진행했던 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존 우주항공 산업을 보면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죠. 자금이 많이 필요한 로켓 개발의 단비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로켓 방식을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을 시킨 건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없는 시절에 일론 머스크는 기존 연료가 아닌 전기를 생각해냈고 현재 전기차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건 로봇인데요. 각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날이 머지않은 듯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잘 감지해야 됩니다. 올해 가장 많은 가치를 얻은 브랜드랑 손실이 가장 큰 브랜드를 보면 테슬라가 손실 기업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주가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상한 문제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를 기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테슬라를 말씀드렸는데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이런 하락장에 무언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할 겁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ETF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크게 조정받은 기업을 보면 AI 관련된 회사들이고 그 중에 대표하는 기업들이 빅테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업들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AI 시대의 최강 기업 탑5인데요. 이 5개의 기업을 투자하는 ETF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런 ETF가 없습니다. 그럼 이 5개의 기업을 모두 품고 있는 ETF는 뭔지 살펴보면 되겠죠? 바로 뒤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입니다. 미국에서는 QQQM이라는 티커로 매수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탑5 비중을 보면 27.2%입니다. 시총 가중 방식이라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은 구글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구글이 마수의 시총을 뛰어넘었습니다. 역시 AI 시대의 강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VUG ETF입니다. 5개의 기업의 비중을 보면 30%가 넘고요. 엔비디아 비중이 12.5%나 됩니다. 아쉽게도 나스닥보다 팔란티어의 비중이 조금 낮은 게 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빅테크 7개에 투자하는 MAGS ETF가 있습니다. 탑5 종목의 비중을 보면 59.6%로 절반이 넘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가 빠졌다는 게 함정입니다. 팔란티어를 임의로 넣는다면 MAGS를 90만원치 매수하고 팔란티어를 10만원치 매수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 됩니다. 이 비율에 맞게 90만원, 10만원 나눴듯이 900만원, 100만원 나누면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의 ETF랑 S&P 500의 수익률을 1년간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S&P 500은 11.1% 상승이 나왔고 QQQM, 나스닥 100이죠. 16.9% 올랐습니다. VUG가 16.3% 상승이 나왔는데요. 원래 빅테크의 비중이 높으니까 QQQM보다 더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유를 봤더니 팔란티어의 비중이 낮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MAGS를 봤더니 24.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ETF의 1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빨간색 선이 더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MAGS는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QQM이랑 VUG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주식시장이 시작할 때 공포 탐욕지수를 봤더니 8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서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 투자는 거의 반대로 해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증시를 봤더니 시가까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 공포 탐욕지수를 봤더니 10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하락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공포 탐욕지수를 시간 순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공포 탐욕 지수를 체크해보면요. 올해 4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이때가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는 관세 이슈로 주가가 폭락이 나왔었는데 그걸 만회하고 V자 반등이 나왔었죠. 지금도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4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8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봤더니 바로 V자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이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체크를 해봤더니요. 20일 정도 조금 지지부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8을 찍었다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한 20일 정도는 횡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밌는 것은 12월 10일이 거의 20일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순간인데요. 그때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인데요. S&P 글로벌, 존슨앤존슨, T-모바일, 리얼티인컴, 크래프트 하인즈가 있으니까 배당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몇 개 남았죠. 줌비디어, 오토데스크, 알리바바, 베스트바이 등이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밀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오면 즉시 아침 커뮤니티 뉴스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워런 버핏의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이 이동하는 장소이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